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차갑네요. 어저께까지 그렇게 덥더니 바람이 불고 약간 날씨가 쌀쌀해져서 저는 좋습니다. 운동하기도 좋고 활동하기도 좋고. 그럼 51번째 맹꽁이 여사 일기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만두입니다. 제목이. 다음 주가 구정이다. 한 달 전부터 동생이 명절에 김치만두를 해먹자고 해서 난 어제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숙주나물, 고사리, 계란, 고추, 만두에 들어갈 그런 양념을 준비해서 동생 집에 11시쯤 도착해서 커피 한 잔을 먹고 동생과 둘이 대형마트에 가서 여러가지 또 남은 재료들을 샀다. 만두피를 300개 사면 될 것 같아서 300개를 사고 동생 집에 도착해서 재료 준비를 다 썰고 삶고 다지고 하여간 모든 준비를 했다. 만두 속 재료를 세어보니까 12가지가 들어갔다. 그렇게 다양하게 넣습니다. 12가지가 조금씩 썰 때는 다 조금 같았는데 다 한 달아야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는 굉장히 많았다. 큰 다라에다가 반은 찬 것 같았다. 동생과 둘이서 만두를 만드는데 정말 아무리 만들어도 줄지를 않더라고요. 바닷물을 퍼내는 것 같다고나 할까? 그 정도로 둘이 하니까는 양은 큰 다라에다가 그냥 만두 속을 진짜 가득한데 그 만두가 줄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줄기 시작했다. 계획대로라면 저녁에 집에 오려고 했었는데 만두피도 하다 보니까 모자르고 몸은 너무 피곤하고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았다. 만두피 한 150개가 더 필요해서 또 다시 샀다. 할 수 없이 거기서 자기로 하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8시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다. 12시까지 만들고 청소하고 내 짐을 싸니까 3시간 넘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했지만 동생이 너무 피곤하다고 쉬었다 가라고 했지만 나도 할 일도 많고 해서 그냥 동생의 말을 뿌리치고 집으로 왔다. 오는 길에 아들 집에 들려서 김치와 만두를 건네주고 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집에 들렸다 가라고 해서 집에 올라가 보니 며느리가 감자볶음을 해서 나까지 준다고 통에 담아놨다. 기쁜 마음으로 아들 며느리와 내가 가져간 만두로 저녁을 먹고 잠시 쉬었다가 집으로 왔다. 벌써 우리 손녀리가 뭐든지 잘 먹는다. 감사한 일이다. 며느리에게 구제품 겨울 잠바를 줬더니 마음에 들어한다. 저는 공동체 그 아이들 때문에 거기 갖다 주려고 항상 옷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 입는 거 있으면 저에게 달라고 늘 홍보를 많이 해서 옷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저도 골라서 입고 며느리도 갖다 주고 또 동네 이웃도 입을 만한 사람한테도 주고 공동체는 주로 애들이 많으니까요. 또 애들이 입을 만한 것도 다 이제 챙겨서 갖다 주고 그런 일을 꾸준히 오랜 세월 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내가 좀 수고하고 신경만 조금 더 쓰면 다들 좋아한다. 부촌 동생도 나도 만두를 혼자서 한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둘이서 힘을 합쳐서 하니까 그런 대로 또 좋았다. 동생이 여러 가지 챙겨주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김치와 멸치, 또 양파즙, 포도즙, 그리고 귤과 사과를 안 먹고 있기에 모두 다 내가 즙을 짜서 병에 담아서 보관을 해주고 나는 한 병 가지고 왔다. 동생네는 뭐든지 여유가 있으니까 과일이 조금 시들어도 이렇게 안 먹고 그냥 냉장고에 그냥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과일들을 다 안 먹는 걸 꺼내가지고 그 주스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다 주스를 짰습니다. 다 짜가지고 병에다 몇 병 담아서 동생네 냉장고다 넣어놓고 또 나도 한 병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과일을 싹 아주 치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처치를 동생네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치를 못하고 그 약간 마른 거는 그냥 썩히고 있었다. 난 영 정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모든 게 넘치다 보니까 먹을 새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 내가 전부 다 죽을 짜서 처리해 주니까 동생도 고맙다고 한다. 난 한 병 준 건 아들네 가서 한 잔씩 먹으니까 다 먹었다. 하여간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어제와 오늘을 살았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돌린다. 이때만 해도 동생과 함께 이렇게 만두를 만들어 먹었네요. 2023년 2월 3일입니다. 아니요, 13년 2월 3일. 눈입니다. 이것도 제목이.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더니 어김없이 4시 반에 눈을 뜬다. 저는 평생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게 아주 습관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잠시 말씀 묵상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바깥에 나가봤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다. 아니 눈이 어찌나 많이 왔는지 온통 눈 세상이다. 뉴스를 들어보니 16cm나 왔다고 한다. 나는 눈 구경도 할 겸 옷을 잘 챙겨 입고 등산 스틱을 짚고 등산화도 신고 완전 무장을 하고 운동을 나갔다. 저는 새벽 운동을 평생 하고 있습니다. 만보급기를 새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들이 거북이 걸음들이다. 걷기도 힘들었다. 요가 센터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회원들이 벌써 나와 있었다. 이때 당시는 제가 그 요가에서 새벽반을 지도를 했습니다. 회원들한테. 지도를 하고 걷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왔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나간다. 정말 나부터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화이팅 했다. 운동을 다 끝나고 오는 길에 자동차에 쌓인 눈을 치우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차에 너무 많이 쌓였다. 이대로 날씨가 더 추워지면 정말 그야말로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다. 집에 와서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현수권사에게 카톡으로 사진이 여러 장 와 있다. 미국 하와이 아들 집에 가서 신선노름으로 있는 중이라고 한다. 보기 좋은 사진들이었다. 그러나 저러나 오늘 가게는 어떻게 하지? 걸어서 가야 하나?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일단 기도를 했다. 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년 2월 5일 아침 운동. 작년 1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운동 지도를 해왔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목요일까지 날 보고 하라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 올해는 날씨도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와서 겨울 동안만 원장님이 지도해 달라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원장님은 춥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2월달까지 화요일, 목요일은 쉬자고 한다. 새벽 운동을 하는 회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다. 나 역시도 평생을 새벽에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계속 하겠다고 말을 했다. 회원들은 원장님이 지도하는 것보다 내가 지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원장님들은 직업이니까 형식적으로 운동을 시키지만 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을 하니까 내가 하는 날은 정말 운동같이 운동을 한다고 회원들이 좋아한다. 내가 힘든 것은 추운데 일찍 가서 센터 문을 열어야 하고 또 운동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화요일, 목요일 날은 일찍 가야 한다는 것이다. 6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하려면은 5시 반에는 도착을 해야 됩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문 열어놓고 불 켜고 매트 깔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책임감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은 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내가 지도하는 날은 원장들은 자기들끼리 뭐 이제 그 회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새벽 4시에 수련을 한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회원들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서 회원들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다.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내 몫이다. 나한테 맡겨진 일이니까 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 명절을 준비하며 내일이 구정날이다. 12시쯤 며느리랑 음식을 만들었다. 며느리는 부침을 하고 난 나물류를 만들었다. 부침은 동태포와 햄, 또 두부를 부쳤다. 호박전도 부쳤다. 나물은 숙주나물과 시금치, 또 고사리, 또 돼지갈비를 했다. 코다리도 만들었다. 코다리 조림도 했다. 어저께 시장에 가서 공동체 가져갈 것도 준비했는데 작은 아들이 홍합을 부탁을 해서 큰 자루로 한 자루를 샀다. 오늘 작은 아들이 홍합을 가지러 온 김에 정말 모처럼 두 아들과 점심을 먹었다. 우리 작은 아들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돌아갔다. 며느리와 둘이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싸서 며느리 가져가라고 주었다. 난 내일 공동체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 먹을 새도 없었다. 6시쯤 짐과 함께 아들 가족을 차에 태워 발에다 주고 집에 왔는데 어찌나 피곤하고 허리가 아픈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일도 공동체에 가면 일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었다. 이불을 펴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잠을 청해본다. 공동체에 가면은 쉴 새가 없다. 50명 먹을 음식을 끼니마다 해야 한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정명절을 보내며 아침 9시 아들 집에 들어서니 가족들이 곱게 한복을 입고 반겨준다. 우리 손유리까지 한복을 입히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손자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다. 구정날이 일요일 날이었다. 아들 며느리에게 세배를 받고 떡국을 또 함께 끓여서 먹고 교회로 갔다. 모두가 우리 손율이 예쁘다고 한마디씩 한다. 목사님도 반겨주신다.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와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준비한 모든 먹거리들을 차에 싣고 공동체로 향했다. 가자마자 모두가 팔고도 붙이고 음식을 준비했다. 김치 부침을 큰 다라로 한가득 반죽을 해서 두부와 동태전도 부치기 시작을 했다. 김치전을 다라이로 한 다라이로 부치고 두부도 부치고 동태전도 부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 참고로 동태전은 우리 상가 금방하는 아저씨가 공동체 봉사한다고 구정에 간다고 하니까 애들 동태포 부쳐주라고 사주신 것이다. 후라이팬 3군데에서 부침을 4시간을 부쳤다. 누군가가 푸른초장 가족들을 찜질방으로 초대한다고 해서
부침개를 전부 다 찜질방으로 보냈다. 아들 며느리는 아기를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들은 이제 거기서 잘 수 없으니까 아들 가족은 집으로 갔습니다. 아기는 요즘 공동체에 신생아가 들어왔다. 공동체에 또 갓 태어난 아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요즘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미혼모가 난 아이를 공동체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기른다고. 사연이 너무도 기구하고 불쌍한 아기들이었다. 요즘 세상에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아기를 낳아서 버린다고 한다. 아기를 인신매매를 해서 돈을 챙기려고 한다고도 한다. 그런 사연을 안고 공동체로 오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아무 죄도 없는 여자 선생님들이 밤잠을 못 자고 고생을 하는 것이다. 어린 신생아를 데리고 왔으니 그 처녀들이 기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글쎄 밤새도록 애가 잠을 안 자고 울더라는 겁니다. 애도 자기 그 신세를 아는지 밤낮으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아주 인신매매한테 팔려가기 직전에 구출해서 온 아기였습니다. 또 한 아이는 이름이 영광이다. 남자 아이인데 2달 만에 공동체로 들어왔다. 그리고 소망이는 여자아이인데 낳은 지가 7일 만에 피덩어리가 들어온 것이다. 소망이는 제주도에서 출생을 해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호적이 없어서 팔려다녀서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낳자마자 그냥 인신매매를 그렇게 팔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체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오게 된 아이였다. 어떤 분이 너무 이 아이가 그렇게 2번인가 저기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아이를 이렇게 보고 공동체로 연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아이가 있으니까 데려올 테니까 좀 길러달라고. 너무도 예쁘지만 불쌍한 아기였다. 전도사님과 나는 내일 아침에 먹을 반찬을 준비를 했다. 토종닭을 양념을 해서 재워놓고 너무도 피곤해서 10시경에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닭도리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되었다. 공동체 가족들은 밤새 찜질방에서 밤을 새우고 10시경에 아침을 먹으니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찜질방에서 밤새 자고 아침 10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아침을 차려내니까 아주 잘 먹는다. 밥을 먹고 애들은 신관으로 이동해서 윷놀이와 자동차 경주놀이로 시간을 즐기고 전도사님과 나는 조용히 쉬었다. 점심 겸 저녁을 또 준비를 해야 했다. 메뉴는 동태찌개와 잡채, 부침개, 나물, 동태찌개도 많이 끓이니까 정말 맛있었다. 나 역시도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동태찌개를 먹어봤다. 점심 겸 저녁을 6시에 먹었으니 얼마나 잘들 먹는지 국물까지 싹싹 먹어 치운다.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잘 드시니까 기분이 좋았다. 다 먹고 치우니까 8시가 되었다.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붙잡고 있다. 내일 나는 화요일 새벽운동 지도하는 날이다. 피곤하기도 하고 집으로 오다가 아들 집에 들려서 반찬들을 챙겨온 거 반찬 조금씩 챙겨온 거를 아들네를 주고 나는 집으로 왔다. 이튿날 상이 부부를 초대해서 밥을 해주고 싶었다. 상이는 동생 딸이 우리 동네로 이사와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이가 이모랑 한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전화해보니까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하면서 오겠다고 한다. 명절 후 첫날
출근을 해보니 손님도 없고 일찍 퇴근을 했다. 집에 와서 청소하고 떡국 국물도 내고 맥주도 사오고 안주와 함께 준비해서 7시에 상이 부부가 왔다. 프레드도 아주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얘들에게 또 새해 인사로 세배를 받았다. 즐겁고 행복하고 흐뭇했다. 난 집이 좁아서 침대 위에서 세배를 받았다. 침대 위에서 세배를 받았습니다. 프레드와 떡만둣국을 어찌나 잘 먹는지, 프레드가 떡만둣국을 어찌나 잘 먹는지 너무너무 이뻤다. 꼭 한국 사람같이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국물까지 다 마신다. 밥을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2시간 이상을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사랑에 대해, 또 아기에 대해, 임신에 대해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감사꼴이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비는 하루였다. 우리 상이가 결혼해서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인공수정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지금 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